여름철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 장질환.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네, 여름철에 특히 주의해야 되는 장질환 두 번째는 장염입니다. 네, 장염. 사실 장염은 장에 염증이 있는 상태예요. 우리의 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장염이라는 질환 자체가 너무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장염은 크게는 시기에 따라서 급성 장염과 만성 장염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급성 장염은 감염성 또 비감염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름철에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 다양한 장염 중에서도 급성, 그중에서도 감염성 장염이죠.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워낙 덥고 습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세균, 진균, 기생충 같은 것들이 이렇게 생겨나기가 굉장히 쉬운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뭔가 외부에 있는 미생물로 인해서 음식물이 오염이 되고 뭐 음식물이 아니라고 해도 이 오염된 것들이 우리의 장으로 들어가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들을 감염성 장염이라고 합니다. 여름철에 특히 이런 감염성 장염을 많이 유발하는 균은요. 가장 대표적인 건 살모넬라나 대장균이 있고요. 또 캠필러박터나 아니면 이질균, 또 비브리오균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장염이라고 하면은 여름철 질환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여름철에 갑자기 뭐 배가 아프고 여러 가지 뭐 구토, 설사, 발열,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또 혈변 보시는 그런 무서운 증상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들 오시는데, 자, 장염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또 전신 증상으로 오기도 합니다. 뭐 전신 근육통이라든지요, 아니면 어지러움증이나 두통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전신이 겪을 수 있는 굉장히 여러 증상들의 복합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 복통이라고 하는 면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장염 앓게 되면 이 부위가 배에서 많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염 중에서 딱 아픈 부위가 명확한 병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충수염 이러면 오른쪽 아래가 아프다든지, 뭐 담낭염 이러면은 오른쪽이 갈비뼈 밑이 아프다든지 이렇게 있는 반면에 이 장염은 이 부위가 굉장히 많이 아플 수 있는데 어느 부위인지 아시겠어요? 이 부위? 장염이 걸렸을 때 아무래도 그래도 장의 염증이니까 요 아랫배 쪽 아닐까요?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아랫배, 보통 배꼽보다 아래쪽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고요. 또 그거 말고도 선생님 저 배꼽 주위 되게 아파요. 뭐 배꼽 요 근처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많이 아파요. 뭐 심지어는 그보다 좀 더 위쪽이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의 염증이다 보니까는 이제 대장들이 이 위치가 보면 대부분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뱃속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움직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좀 그 대장이 이제 결국 디귿자 모양으로 돌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배변이 이루어지는 이제 아래쪽 배, 우리가 흔히 아랫배 너무 아파요 하는 그 부위가 많이 아프기도 하고요. 또 그 대장 말고도 소장이 있잖아요. 이 대장과 소장의 모든 혈류들은 이 가운데 대동맥 쪽, 대정맥 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위, 즉 중앙 부위에서도 많이 그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 뭘 잘못 먹어서 우리가 장염에 걸리잖아요. 특히 여름에 조심해야 되는 음식이 뭐가 있습니까? 네, 여름철에 음식 조심하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자, 오늘 여름철에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음식 대표적인 거 3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조금 의외일 수도 있어요. 바로 얼음입니다. 얼음 진짜 의외다. 일단 근데 지금 여름철이잖아요. 얼음 없이 살 수가 없거든요. 아그작 씹어 먹는 맛도 있고 녹여 먹는 맛도 있는데, 아니 얼음 때문에 장염에 걸리기도 하나요? 많은 분들이 얼음은 얼린 거니까 저온이니까 되게 안전할 거야. 여기서는 균이 살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데 얼음에 충분히 균이 살 수 있습니다. 수분만 충분하다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는 많이들 얼음을 밖에서 사 드시잖아요. 근데 출처를 모르는 얼음은 위험할 수 있어요. 오염된 물로 만들면 당연히 그 안에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고, 깨끗한 물로 만들었다라고 해도 유통이 되는 과정에서 녹았다 다시 얼었다를 반복한다면 충분히 균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름철에 얼음 피할 수는 없으니까요. 조금 내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입을 하시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집에서 정수된 물을 이용해서 얼리시고 얼린 지 얼마 안 된 좀 신선한 얼음을 드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네, 얼음 오래되면 집에서 경험 있으시고 냄새 나요. 맞아. 얼음으로 뭔가 물을 마시거나 할 때 냄새 나서 얼음 주의하셔야 되고, 또 주의해야 할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주의하셔야 될 음식 바로 덜 익힌 닭고기입니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닭고기 많이 드시죠? 네. 삼계탕도 많이 드실 텐데요. 이 닭고기는 여름철의 조리 상태에 따라서 위험한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 닭고기에서 많이 발견되는 균은 캠필로박터 균입니다. 겉은 익은 것처럼 보여도 속까지 완전히 익지 않는다면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심해지면 고열이나 복통, 근육통, 그리고 심각하면 이제 말씀드리는 장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여름철에 캠핑 또 이제 많이 가실 텐데, 더위 한풀 꺾이고 나면 가실 때 이 닭꼬치를 많이 구워서 드시거든요. 닭꼬치. 근데
겉이 좀 익은 것처럼 보여서 그냥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속까지 충분히 익혀서 드셨으면 좋겠고 또 생닭을 조리하거나 만지는 과정에서 만졌던 손도 깨끗이 닦아야 하겠고 또 도마 같은 것도 아주 깨끗이 씻어 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염에 걸리지 않으려면 첫 번째 얼음물. 특히 이 얼음을 조심해라 하셨고 덜 익은 닭고기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느낌이 올 수도 있는데 해산물입니다. 해산물. 예. 아, 해산물 그렇지. 여름에 정말 딱 느낌 조심해야죠. 오잖아요. 예. 네. 그런데 참 슬픈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바닷가 많이 가잖아요. 바닷가 가면 또 해산물이고 또 회 한 접시 드셔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야속하죠. 왜냐하면은 이 뭐 회, 조개, 굴같이 이런 음식들 이렇게 익히지 않은 해산물은 여름철에 너무너무 주의해야 되는 식재료죠. 이게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세균의 증식 속도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오염이 되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독성 성분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몇 번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 비브리오균, 비브리오 폐혈증 이런 단어들 가끔 신문 지상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세균에 감염이 되면은 복통 설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폐혈증 같이 굉장히 심각한 염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말 좀 주의가 더 필요하십니다. 제가 한번 이제 부산 시댁에 내려갔다가 다 같이 굴 요리를 먹은 적이 있는데 저만 그날 이제 탈이 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연휴여가지고 병원은 문을 다 닫았고 이왕 갈 거면은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장염 가지고 응급실 가는 건 조금 좀 오바스럽다 싶어가지고 계속 참았거든요. 근데 장염 걸린 사람 중에 굳이 병원에 안 가도 될 것 같고 이게 시간 지나서 계속 내보내다 보면 언젠가 낫겠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잘못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건강한 성인이라고 하면 장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치료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해주면서 좀 기다리면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주 어린아이들이거나 노인분들 같이 건강 취약층의 경우는 구토나 설사가 심할 경우에 탈수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탈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혈압이 떨어지는 저혈압, 급성심부전 또는 정말 심할 경우에는 용혈성 요독증후군이라고 해서 신장에 역시 독성이 생기는 아주 강력한 합병증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염 증상이 있는데 구토나 아니면 설사와 같은 증상이 너무 심하고 2, 3일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자연 치유를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예, 여름철에 굉장히 진짜 장염 환자들 많이 오세요. 어저께도 정말 저 외래에도 굉장히 많은 장염 환자분들 배가 아프고 설사하시면서 오셨는데 제가 그런 환자분들께 진료실에서 꼭 말씀드리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요거 한번 요 세 가지는 한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뭐랄까 머릿속에 넣고 계시다가 네. 내가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걸리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은 제가 팁을 한 가지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자, 첫 번째로 장염에 걸렸어요. 장염이라고 얘기를 들으셨고 느낌이 장염 같아요. 자, 그럴 때 뭔가 정말 이거는 나빠지고 있고 병원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워닝 사인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점점 심해지는 증상이 있을 때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많이 아픈데 점점 아픈 정도가 심해져요. 심해지고 점점 부위가 넓어지고 뭔가 병이 점점 악화되고 진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자, 두 번째는 처음에 없었는데 동반되기 시작하는 증상이 생길 때. 예를 들어서 난 배만 아팠는데 갑자기 구토를 한다든지 혈변을 본다든지 없던 증상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38도 이상의 명확한 발열이 있을 때는 이거는 정말로 알고 보니 입원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되는 또 심각한 그런 염증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서도 50대 여성분이셨는데 휴가철이니까 먼저 놀러 가서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음식을 먹고 장염이 났는데 뭐 중간에 어디 갈 수도 없고 사실은 어디 뭐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놀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뭐 진통제 같은 거 드시고 참고 그러다가 너무 배가 아프면서 혈변을 보기 시작해서 제 외래에 오셨는데 열도 많이 나고 너무 뭔가 병색이 얼굴에 많이 나타나서 입원을 시켰는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막 혈압이 떨어지고 항생제를 써도 듣지 않고 그래서 이제 폐혈증 상태가 된 거죠. 염증이 국소적인 거에서 전신으로 퍼지는 상태가 되면서 굉장히 위험했다가 고생을 하시고 결국은 이제 회복은 되셨던 그런 분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이런 여름철에는 이런 장염들도 너무 뭐 장염 걸릴 수도 있지 나을 수 있지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안 좋은 신호 또는 안 좋은 상황이 되시면 빨리 또 우리나라 병원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좋은 곳이니까 빨리 병원 찾아서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